하나, 둘, 셋, 넷. 하이, 하나, 둘, 셋. 주영아,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소리들 잘 들립니까?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자, 뭐지? 자,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어떤 화학 반응이 있습니다. 짜잔. 이거 일산화탄소. 짜잔.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CO 일산화탄소고요. 그 다음에 CO2 그 보시다시피 이산화탄소죠. 그래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되는 반응인데 이런 걸 이제 뭐의 재료로 쓰려고 하냐면 바로 그 유명한 퓨얼셀. 자, 여러분 퓨얼셀이라고 쓰고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죠? 연료전지로 번역을 하죠. 그래서 그 연료전지의 한 예로 이걸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연료전지의 가장 유명한 녀석이 누굽니까? 연료전지의 가장 유명한 반응이 바로 요거죠. 연료전지에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반응이 이겁니다. 왜 이게 제일 중요하죠? 바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아시겠죠? 이산화탄소가 왜 중요합니까? 바로 지구온난화의 그 가장 중요한 그 성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연소를 했을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는 게 퓨얼셀의 가장 그 중요한 장점이긴 한데, 이게 중요한 어떤 그 덕목이기는 한데, 중요한 건 이 수소와 관련된 연료 전지를 만들 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요거 자체가 좀 비싸요. 비싸.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실용화 어느 정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자동차가 지금 시내에 돌아다니기도 합니다만, 아직 수소 충전소가 충분히 많지 않은 이유가 이게 석유 휘발유 값보다 이게 수소 연료를 사용했을 때 비용이 조금 더 들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저주저 되는 거죠. 뭐 환경을 생각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니까 이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약간 좀 그렇긴 해. 하지만 이제 언젠간 이걸로 완전히 대체가 돼야 될 건데, 그 전 단계로 꼭 수소기체가 아니더라도 그럼 조금 좀 싼 거,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도 좀 질량당 이산화탄소가 좀 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때 이제 많이 사용했던 알코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수소, 그 알코올 이런 것들이 퓨얼셀의 재료로 많이 사용이 됐는데, 그 중에 한 예로 지금 일산화탄소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지금 해당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어디서 얻어내죠? 이거 어디서 얻어내요? 그럼 여러분 미래에는 이게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겠죠. 그럼 이 수소와 관련된 최대
생산국 어딜까요? 수소 기체와 관련된 최대 생산국.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리고 UAE, 아랍에미리트. 무슨 말이겠죠? 둘 다 뭐로 유명한 나라죠? 산유국들이죠. 석유를 많이 만드는 나라죠. 석유를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인데, 만든다기보다는 이제 생산해내는 나라인데, 재밌게도 석유를 만들 때 부산물로 수소기체가 같이 얻어내집니다. 그래서 그 원유에서 석유를 팔 때 그 석유에 여러 가지 이유로 수소기체가 많이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유국들이 사실은 최대 수소가스 생산국들입니다. 놀라웠게도. 그래서 이 수소기체와 관련된 최대 생산국들은 이런 산유국들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들은 지금 석유로 돈 많이 벌었겠어요? 안 벌었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왕세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왕국이거든요. 왕국의 그 아들, 왕세자가 전 세계 1위 부자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예요. 뭐 재산 단위가 몇 경 가까이 되던데. 전 세계 제일 부자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돈 많이 벌었겠어요? 안 벌었겠어요? 엄청 벌었겠죠. 아랍에미리트도 돈 많이 벌었겠어요? 안 벌었겠어요? 억수로 벌었겠죠. 그래서 왜 아랍에미리트에 무슨 호텔 있잖아. 버즈 칼리파인가? 무슨 뭐 이렇게 우주선처럼 생긴 건물. 이거 알아요? 호텔인데 전 세계 유일한 육성 호텔이거든요. 육성 호텔. 여기 객실 하나가 제일 싼 게 200만 원이야. 하룻밤에. 비싼 건 2천만 원, 1억짜리도 있고. 이런 초호화 어떤 이 건물들을 이제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이제 좀 잘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나라들도 걱정이 있겠지. 곧 뭐가 없어지고 석유가 없어지고 수소 경제로 대체될 거라는 거. 그러면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도 석유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이 나라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알겠죠. 그래서 이 나라가 미래 먹거리로 미래 먹거리. 또 이 나라는 또 하나님이 보호와서 석유가 나면서 동시에 수소도 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지금 전략적으로 바로 수소기체와 관련된 미래 산업을 생각 중이에요. 그것도 무지막지한 규모로.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돈이 썩어나는 나라들이거든요. 그걸로 지금까지 석유로 벌어들인 돈으로 이 수소 경제로 전환하려고 해요. 이때 수소 기체와 관련된 최대 기술국이 어디예요? 수소와 관련된 수소의 이제 유통, 보관, 활용, 그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와 관련된 배터리 생산 등등 수소와 관련된 각종 모든 기술을 가장 앞서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소영, 그 나라가 어디예요? 수소와 관련된 최대 기술국. 수소와 관련된 가장 실용 기술이 많이 발전된 나라. 이게 우리나라예요. 미국도 아니고요, 일본도 아니고요, 러시아도 아니고 우리나라예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우리나라는 참 희한해요. 우리나라는 뭐 미국만큼 강대국은 아닌데 이상하게 1등하는 게 되게 많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누구랑 손잡으려고 할까요? 아니, 생각해봐. 이게 딱 아다리가 맞잖아요. 아다리가 맞잖아. 그래서 이 나라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손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지금 이제 바빠서 잘 모르겠지만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리트하고 이렇게 순방했었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왜 갔다? 이 문제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어딘가를 서울시 10배 규모의 수소 전담 도시로 만들 계획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때 예산이 600조짜리 프로젝트래요. 서울시 10배만한 거기에 수소 경제와 관련된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예산이 600조가 들어간대요. 거기에 협력 파트너로 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수소 기술과 관련된 최대 기술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건설하면 우리나라죠. 아까 얘기했던 아랍에미레이트의 이 버즈 칼리파 이 건물도 우리나라가 지었죠. 삼성이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런 나라 입장에서는 기술부터 건설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다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 손잡고 좀 미래로 도약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왜 하느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쪽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는 그 맹하게 이렇게 있지 말고 뭐 무슨 과 가서 뭐하지 이러지 말고 미래엔 이런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지금 막 계약이 됐거든요. 막 계약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잡을 잡을 때쯤에 여러분들이 석사하고 박사하고 나서 잡을 잡을 때쯤에 여러분들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서 이 버즈 칼리파에 묵으면서 무슨 말 알겠어요? 이때는 개인 돈으로 묵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지원하는 거죠. 알겠어요? 버즈 칼리파에 묵으면서 이런 수소 경제와 관련된 중동에서 책임 연구원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해드리는 거야. 그래서 얘기해드리는 거야. 알겠죠? 하여튼 anyway.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나이쯤 돼서는 할 게 엄청 많다. 엄청 많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아무거나 열심히 하면 다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 자, 보자 요거. 자, 문제에서는 이런 반응식을 하나 주어졌고요. 그 다음 이것으로부터 뭐를 계산할 수 있냐면 자, 여기 R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리액션 반응을 뜻하고 노트 표시는 표준. 자, 표준 조건에서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얘는 델타 GF0 생성물 빼기 반응물이야. 자, 여기에 그 R이 F로 바뀌었죠? 뭐 줄임말이냐면 포메이션이요. 우리말 번역은 생성. 그래서 생성물의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 변화에서 반응물의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를 빼가지고는 그 전체 반응의 표준 깁스 에너지 변화를 구할 수 있죠. 이게 열화학에서 뭐 가장 기본적인 정의죠. 그래서 생성 반응으로부터 어떤 반응의 에너지 변화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생성물이 누구고 반응물이 누군지 보면 되는데 생성물은 얘고 반응물은 얘고 뭐 이렇잖아요. 그럼 얘를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바로 델타 GF0 누구냐면 CO2 빼기 괄호 열고 델타 GF0 CO 더하기 델타 GF0 O2 이렇게 되겠죠. 이때 빠져서 안 되는 건 여기에 2분의 1입니다. 바로 어떤 물질 앞에 화학 양론 계수가 있다면 그것도 고스란히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에너지라고 하는 건 스칼라형이기 때문에 물질량이 많아지면 덩달아 그대로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량을 감안한 화학 양론 계수를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되거든. 그럼 얘를 계산하면 값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때 이제 데이터가 각각 문제에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CO2의 그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 변화가 바로 마이너스 394.36. 그래서 이만큼이 이거고요. 그다음 빼기. 자, 그다음 괄호 열고 여기 있는 CO의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 변화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37.15로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더하기 2분의 1. 요 2분의 1은 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O2의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 변화가 얼마냐? 요게 바로 0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주 눈여겨볼게. 지금 문제에서도 사실은 주긴 줬습니다. 바로 이만큼이 요거라는 거. 그래서 지금 0이라고 주긴 줬습니다만 내가 교사라면 안 줄 거예요. 0을. 왜 0을 안 주냐면 바로 표준 조건에서 가장 흔한 호돈서 물질의 경우는
항상 표준 과정의 어떤 에너지 변화가 항상 0으로 정의가 되죠. 자, O2 기체는 호돈소, 그러니까 O2 기체는 0도씨, 25도씨 일기압에서 산소가 호돈소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물질이죠. 산소라는 원자가 호돈소로 존재하는 거, 이게 예를 들면 뭐 산소 기체, O2도 있고 O3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 주변에 흔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게 O2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표준 상태의 어떤 에너지 변화는 항상 0으로 정의가 돼 있다는 걸 아셔야 되죠. 그래서 이걸 사실은 문제에서 주긴 줬습니다만 내가 교사라면 이걸 안 줬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꼭 명심하시고요. 여하튼 쟤를 계산한다. 그러면 값이 얼마냐? 바로 봐. 마이너스 257.21 단위는 킬로줄 퍼 몰. 자, 그럼 이때 두 번째 이 바로 얻어낼 수 있는 최대 전기적인 E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눈여겨볼 게 이 전기적 일이 일종의 무슨 일이죠? 비팽창 일이죠? 무슨 말 알겠죠? 비팽창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바로 봐. 전기적 일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다. 그게 바로 뭐예요? 깁스 에너지 변화지. 어떤 조건에서?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등온하고 등압 조건에서. 그래서 압력하고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깁스 에너지 변화가 바로 최대 비팽창일이 된다. 물론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넣어서.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바로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G PT 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자, 얘는 표준 조건인데 표준 조건은 해당 물질의 양이 기본 1몰일 때를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N은 뭐냐면 그 해당 물질의 몰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조건의 깁스 에너지에다가 해당 물질의 몰수를 곱해야 그게 바로 그 해당 조건에서의 깁스 에너지가 변화가 되겠죠. 이때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맨 처음 반응한 CO의 몰수가 이게 0.5몰 준비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응을 제일 0.5몰 시켰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의 깁스 에너지가 1몰당 에너지니까 몰수를 감안하자면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자리에다가 아까 이게 이거였으니까 넣어주시고요. 해당 물질 몰수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값이 어떻게 표현된다? 그 얼마냐? 128.6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바로 시스템이 서라운딩이 할 수 있는 최대 정기적인 일입니다. 답이 요거. 알겠죠? 이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에 보시면 문제 이상한 말이 있어요. 문제 어떤 말이 있냐면 효율이 85%라고 되어 있어요. 찾았어요? 효율 85%. 여러분, 효율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이상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실제 비율. 그게 효율이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볼 수도 있냐면 이 퓨얼셀이 할 수 있는 실제 일의 크기 이걸 알아보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WE의 레알 실제 할 수 있는 일의 크기. 그건 뭐겠어요? 마이너스 WE max에다가 곱하기 0.85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 0.85가 뭡니까? 이게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에피시안시 이렇게 쓰고 우리말 표현으로는 열 효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8.61에다가 0.85를 곱할 수 있는데, 그럼 그건 값이 뭐가 나오냐면 109.31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건 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그냥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이 배터리가 만약 이상적으로 다시 설계돼서 저 화학 반응만으로 보자면 최대 할 수 있는 비팽창률이 요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죠? 이 논리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에 0.85, 85%라는 열 효율이 나와 있는데 그건 일종의 뭐다? 트릭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을 이렇게 쓰면 틀리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 옥스토비 책 17.57, 58 문제를 두 개를 번갈아 보시면 이렇게 쓰면 틀리고 이렇게 쓰면 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오케이, 됐다. 그 다음 8번 해보겠습니다. 자, 쓰시고요. 오, 좋아. 잘 썼어요? 좋아. 자, 그 다음 가자. 8번. 지울게요.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이 주제는 그 일렉트로라이시스라고 하는 것에 아주 유명하고 그 중요한 그다음에 기본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어떤 말이 있냐면 일렉트로라는 말은 전자란 뜻이고 뒤에 붙어 있는 라이시스라는 말은 그것을 가지고 자르기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렉트로라이시스는 전자를 가지고 자르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으로 어떻게 번역하죠? 바로 전기 분해.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떤 화학 반응을 하고 있었던 여러 원소들을 다시 원래 원소로 되돌리는 그런 테크닉을 우리가 일렉트로라이시스라고 하죠. 그래서 옥스토비 책에 여기를 뒤지시면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주제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 연습 문제 하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거 이제 그 뒤쪽에 있는 연습 문제가 아니고요. 왜 옥스토비 책 찾아보시면은 그 텍스트 중간에 예시 문제들이 있죠. 그 텍스트 중간에 예시 문제 하나가 있는데 바로 818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예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풀어져 있는 과정을 꼭 확인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걸 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그 교사가 낸 건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같은 문제는 아닌데 여기 있는 이 풀이 방식을 여기다가 고스란히 적용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수용액인데 0.1몰 KCl 수용액을 준비하고 양쪽에다가 백금 전극. 자, 백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금속이라고 하죠? 이런 거는? 이런 걸 우리가 무슨 금속이라고 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 선영아? 이런 걸 무슨 금속이라고 해요? 귀금속이라고 하죠. 자, 귀금속은 반응한다 안 한다? 귀금속은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전기화학 반응에서. 그렇다고 해서 백금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백금을 반응시켜서 그 인간의 실용적인 물질을 만들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항암제 같은 거요. 그래서 항암제 중에서 저 백금 2가나 백금 4가가 들어가 있는 항암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금을 이렇게 완전히 이제 산화를 시켜가지고 화학 반응을 통해 그런 이제 그 양리작용을 하는 물질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귀금속은 반응하면 안 돼요. 왜?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귀금속이라고 하면 그대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전기화학 반응에서 백금 전극이 나오는 건 그 자체가 절대 반응하지 않고 그냥 단순 전자 전달 도선일 뿐이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즉 외부의 전자가 됐건 내부적으로 생성된 전자가 됐건 그 전자나 혹은 전류를 이동시켜주는 단순 도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때 뭐 오버 포텐셜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는데 작년에는 오버 포텐셜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뭐 여하튼 저 백금 적응을 걸었다. 그냥 아무 생각 말고 그냥 뭐 전자가 이동했나 보다. 이 생각만 하시면 돼요. 백금 적응 자체는 절대 반응하지 않는다. 어떤 조건에서? 정기화학 조건에서. 아시겠죠? 자,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백금 적응을 걸고 이제 외부 전원을 걸었어요. 그럼 외부 전원을 딱 보시면은 이게 짝대기 길고 짝대기 짧잖아요. 그럼 길고 짧을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 극이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 되겠네요. 그러면 저 외부 전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전기 분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원리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외부 전극 플러스 극은 항상 강제적으로 전자를 회수합니다. 그게 외부 전원의 일이에요. 외부 전원이 있는 일이죠. 그러면 강제적으로 전자를 끌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플러스 극이 연결된 이 플래티넘 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 바로 강제적인, 여기다 쓸까? 강제적인 산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물질로부터 강제적으로 전하를 끌어다가 저 플러스 극 쪽으로 집어넣죠. 그래서 일렉트롤라이시스에선 플러스 극에 연결된 극판이 바로 뭐가 된다? 에노드가 됩니다. 산화전극이요. 자, 반면에 외부 전원 마이너스 극은 강제적 전자 공급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마이너스 극의 이유죠. 존재 이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이너스 극이 연결된 극판은 여기에서 강제적 환원이 이루어집니다. 환원이 이루어지는 전극을 우리가 캐소드라고 하죠. 그래서 외부 플래티넘 전극에 한쪽은 플러스 극을 걸고 마이너스 극을 걸었는데 그걸 에노드, 캐소드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배터리나 뭐 전기화학과 관련된 이런 셀, 그러니까 전기화학적인 셀을 표현을 할 때는 어디까지나 관습적으로 에노드를 왼쪽에 캐소드를 오른쪽에 쓰는 관습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에노드를 왼쪽에 캐소드를 오른쪽에 썼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관습이기 때문에 교수들 중 한 30% 정도의 변태들은 이게 반대로 그리기도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반대로 그리는 사람 있어요. 알겠어요? 예. 뭐 쌀데없이 그런 사람이 뭐 그런 사람이 있긴 있는데 보통은 관습적으로 이렇다. 알겠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제 차근차근 접근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우선 첫 번째 일,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쪽 반응을 쓰세요. 바로 첫 번째 일, 저 반쪽 반응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걸 결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이 문제에서 핵심인데, 이게 어찌 보면 나머지 새끼 문제 2번, 3번이 달려있긴 합니다만 이 1번이 이 전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해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첫 번째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뭐 전기화학이다, 산화다, 환원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등장하지만 사실은 매 순간 필요한 개념은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래서 이 전기화학 반응을 할 때, 특히나 이 전기분해 반응을 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일, 저기에 있는 자, 무슨 극부터 해볼까? 마이너스 극. 자. 저 외부의 마이너스 극 n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자, 무슨 말이냐? 얘가 지금 KCl 수용액이잖아요. KCl 수용액이니까 여기에 포타슘 양이온하고 염소 음이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기본적으로 여기와 요 사이에 뭐? 정전기적 인력이 있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양이온은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 극쪽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정전기적 인력으로. 이게 산화가 됐건 환원이 됐건 그게 먼저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정전기적 인력에 따라서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요. 이때 지금 얘가 어쨌거나 수용액 조건이니까 누구도 있다고 해보자. 일부 H 플러스 이온도 있다고 쳐보자. 그럼 그게 또한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우선 첫 번째 1. 바로 저기에 있는 포타슘 플러스의 뭘 한번 계산해 볼 것이냐? 환원 전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포타슘 플러스가 저 마이너스 극으로 가깝고 뭐 어찌됐건 강제적이건 뭐건 환원이 될 텐데 그때 이 전극 반응을 한번 고려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포타슘 수용액 쪽에 있는 양이온이 전자랑 반응을 해서 바로 포타슘 솔리드로 석출되는 이런 반응. 이때 이 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 그 값이 얼마로 표현되냐면 문제에서 마이너스 2.925 맞나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노트는 표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가 0가가 되죠. 이 플러스 K 플러스라고 하는 건 얘를 뜻하고요. 요 K는 얘를 뜻해요. 여기 짝대기 들어있는 건 요 반응 화살표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럼 결국 얘는 표준 조건에서 플러스가 중성이 되는 환원의 의미가 되고 그때 주어져 있는 요 E 그게 전위가 되죠. 그래서 얘를 한꺼번에 표현하면 표준 환원 전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타슘에 대한 표준 환원 전위가 마이너스 2.925V가 된다라고 지금 문제에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때 이 표준 환원 전위를 이용하여 지금 저 상황에서의 실제 환원 전위를 한번 계산해 보자는 얘기죠. 그때 우리는 어떤 수식을 하나를 써볼 수가 있냐면 바로 이런 반응식을 하나를 써볼 수가 있죠. 보이세요? 자, 이 반응식 이름을 뭐라고 하죠? 이걸 바로 그 유명한 네른스트 방정식이라고 하죠. 네른스트 이퀘이션. 아마 그 화학 3에서 아주 자세하게 그것만 배웠었을 겁니다. 학교에서 했었죠. 화학 3 할 때. 네, 바로 그 녀석입니다. 그래서 네른스트 이퀘이션의 유도 과정은 그 반응 깁스 에너지로부터 유도를 하는 건데 그럼 네른스트 그 방정식의 유도 과정 자체를 뭐 그렇게 문제에서 심각하게 묻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 같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여하튼 간에 수식을 외워야지.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 있는 이 값은 지금 전위. 요만큼은 표준 전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0.05916은 상수고요. 밑에 있는 1 이게 바로 뭐죠? 반응식상 전자의 개수. 자, 뭔 말이냐? 반응식 요거잖아요. 요거에 지금 전자 앞에 화학양은 개수가 뭐냐고요? 전자 앞에 화학양은 개수가 1 있잖아. 1. 그걸 여기 쓴다 이런 말이야. 그 다음 로그 한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요거 바로 주어진 반응의 반응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는 게 바로 그 유명한 네렌스티 이쿠에이션. 그리고 이때 0.05916이라고 하는 요 상수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뭐 거의 문제에서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는데 여하튼 요 상수는 아주 유명한 상수니까 0.05916 쟤도 꼭 기억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수치들을 집어넣어 봅시다. 표준전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925V 그 다음에 0.05916 오버 1 곱하기 로그인데 H 플러스 포타슘 플러스의 농도죠. 포타슘 플러스의 농도가 지금 얼마예요? KCl 수용액이 0.1몰 농도니까 물속에서 100% 이온하면 포타슘 양이온의 농도가 0.1몰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 값이 뭐가 나온다? 마이너추 해가지고는 2.9841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 있는 포타슘 양이온이 KH 플러스가 마이너스 극쪽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때 포타슘 양이온이 접근해서 환원 반응이 된다고 했을 때 왜냐하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강제적인 환원이 돼야 되니까요. 그때의 전위가 마이너스 2.98416V 정도로 나타난다. 아 그리고 이때 반응지수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바로 반응물분의 생성물로 반응지수를 표현하죠.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 주어져 있는 반응에 대해서 반응지수가 누구만 표현되어 있어요? 포타슘 양이온의 농도로만 표현되어 있고 전자나 고체의 포타슘은 여기 표현이 되어 있지 않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이건 저번 학기 때 억수로 많이 했었는데 바로 여기에 있는 요런 자유전자나 요런 고체 상태는 항상 뭐라고 했어요? 활동도가 값이 뭐가 된다고 했었죠? 활동도가 항상 1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자유전자와 고체는 활동도가 1이기 때문에 평형상수나 반응지수 표현할 때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포타슘 양이온 농도만 표현이 된 거고요. 여하튼 감안해서 데이터 넣고 숫자 구하면 이 정도가 나와요. 자, 근데 이 마이너스 극에서는 누구도 환원 가능하냐면 바로 H 플러스 저 H 플러스도 환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맞나요? 그럼 H 플러스의 환원 전위를 어떻게? 자, H 플러스가 있고요. 얘도 환원이니까 전자를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군요. 그러면 이 반응에 대해서도 뭐가 있겠습니까? 앞서 표현했던 것처럼 포타슘에서처럼 표준 환원 전위가 있겠죠. 그래서 걔를 표현할 때 표준 환원이니까 H 플러스가 전자받아 수소 기체가 되면 되니까 표기할 때도 H 플러스가 수소 기체가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 환원 전위. 델타는 웬 델타? 그래서 표준 환원 전위. 그래서 그 값이 얼마다? 0.000V. 여러 수소 기체의 경우는 표준 환원 전위가
정의가 되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네른스트 방정식을 이용해서 지금 전위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걔는 어떻게? H 플러스가 H2가 되는 전인데 마찬가지로 표준 전위에다가 그냥 이대로 씁시다. 그 다음에 0.0 5916 하고 밑에 뭐? 반응식상 전자의 개수를 써주라고 했죠. 그럼 주어져 있는 반응식상 전자 개수가 1 됐죠? 그 다음 곱하기 로그 자 얘가 1인 게 이 앞의 개수가 1이어서고요. 그 다음 로그 한 다음에 요 주어진 반응에 뭐? 반응 지수를 쓰라고 했죠. 그럼 그 반응 지수는 어떻게 돼? 반응물분의 생성물 해주시면 되는데 요 반응물은 H 플러스의 농도일 거고요. 맞나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전자는 활동도가 1이니까 표현이 안 될 거고요. 얘는 수소기체잖아. 수소기체의 활동도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기체의 부분 압력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체가 관여하기 때문에 부분 압력으로 반응 지수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빼먹으면 안 되는 게 루트. 자, 이거 루트 왜 써야 되죠, 이거? 바로 여기가 2분의 1이니까요. 2분의 1이면 그만큼 지수로 루트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H 플러스가 환원이 된다고 할 때 그때 전체의 전위를 요 네른스트 방정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문제를 완결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요거 주어져 있는 수소기체의 부분압이 얼마인지를 사실은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안 돼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사가 신경을 덜 쓴 겁니다. 알겠죠? 교사가 문제를 대충 낸 겁니다. 아까 어디를 살펴보라고 했었냐면 옥스토비 7장 818페이지를 보라고 했죠. 거기 보시면 각종 기체들의 부분압을 얼마로 하라라는 가정이 다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관련된 기체들의 부분압이 얼마다라는 가정을 해주셔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게 됩니다. 승현? 승현? 지금 살짝 어디 가려고 그랬죠? 봤는데? 맞죠? 승현 힘내주세요. 알겠어요? 승현, 혹시 지금 우리 학교는 봤어요? 안 봤어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요? 몰라요? 선영, 지금 우리 학교는 봤어요? 1화부터 다 봤다고요? 1화부터 안 봤어요. 왜요? 귀찮아서요? 그렇구나. 여경이 봤어요? 다 봤어요? 재밌죠? 너 완전 재밌던데? 완전 재밌던데? 또영이는요? 안 봤어요? 왜? 무서워서요? 그냥 어쩌다 안 봤어요? 그렇구나. 만약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학교에 지금 우리 학교가 광주 영재학교인 거지 만약에 그렇다고 진짜. 그럼 막 서로 깨물고 막 해가 깨문다 이거 좀 그런데 너 좀 깨물어도 돼? 이렇게 이렇게 막 서로 깨물어서 막 좀비가 됐다고 쳐. 그럼 여러분 친구들 중에 좀비 되면 제일 위험할 것 같은 애 누굴까요? 여러분 친구 중에 얘 좀비 되면 진짜 무섭겠다. 승현 누구라고 생각해? 하여튼 승현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만약에 승현이 졸고 있다가 누가 와서 깨물면 어떡해요? 무슨 말 알겠죠? 하여튼 그래. 그래서 봤는데 재밌던데요? 나도 설날 때 틀어놓고 이틀 동안 온 가족이 밤새면서 12개 다 봤거든요. 가족들이 막 소파에 시차가 돼가지고 소파에서 그 다음 해서 12개 다 봤는데 하여튼 재밌긴 했어요. 자, 하여튼 봅시다. 그래서 이런 그 전기분해 문제에서는 기체가 관여하는 경우는 부분압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정성이 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옥스토비 책을 보면 이 기체의 경우 부분압을 1ATM으로 가정하고 있어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부분합은 보통 기체의 경우 일기압으로 가정을 해준다고 하면 이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자, 어차피 이만큼은 뭐예요? 이거잖아요. 수소기체의 경우 표준 환원 전위가 0이잖아요. 0이니까 이건 없어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1 됐고 그 다음에 0.05916이고 보이시죠? 그럼 이게 지금 1이 되니까 루트를 취해도 그냥 1이 되겠죠. 그럼 루트 1 하면 이건 1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결국 로그 안에는 H 플러스의 농도만으로 표현이 될 거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얘를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마이너스 0.05916 곱하기 pH 라고 쓸 수가 있죠. pH의 정의가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로 잡은 거냐면 로그 H 플러스의 역수 요만큼을 이렇게 딱 바꾼 거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전위를 pH 함수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이때 얘를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0.05916 한 다음에 곱하기 7. 왜 7이냐면 지금 뭐니까요? 지금은 중성 수용액이라고 했으니까요. 문제에 중성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뭐 중성이고 자시고 간에 그냥 수용액 중에 KCl 넣어뒀잖아요. KCl 같은 경우는 물에 녹였을 때 산성돼요, 염기성돼요, 중성돼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이런 거 넣으면 그냥 중성이잖아요. pH 7. 그래서 여기다 7 저렇게 넣고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얘를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냐? 빼기 값이 뭐가 되냐면 0.41412 요렇게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걸 왜 할까요? 요 두 가지 계산을 왜 할까요? 두 가지 계산을 왜 하냐면 바로 세 번째 전위를 비교하기 위해서예요. 자, 전위를 비교한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앞에서 계산된 마이너스 2.98 요거요. 이건 누구 전위예요? 바로 포타슘의 환원전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계산한 H 플러스의 환원전위는 얼마로 계산됐어요? 마이너스 0.41V 이렇게 계산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의 계산 결과를 지금 한꺼번에 써본 거라고요.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바로 둘 중에 누가 더 크냐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누가 더 크냐? 왜 크냐를 생각해야 되죠? 왜 저걸 생각해야 되죠? 바로 자, 이 부분 지워도 되겠어요? 이 부분 지워도 되겠어요? 그래서 자, 왜 이걸 얘기해야 되냐면 바로 전기화학 반응에서는 바로 뭐다? 전위가 큰 쪽이 언제나 더 잘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외부의 마이너스 극 쪽으로 누가 달려들어요? 포타슘 양이온하고 H 플러스가 달려들게 돼 있죠. 그럼 둘 중에 누가 실제로 강제적 환원이 될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환원 전위를 계산을 해서 뭐 환원 전위가 됐건 무슨 전위가 됐건 하여튼 전위를 계산을 해서 둘 중에 더 큰 걸로 골라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1번 반응과 2번 반응은 후보일 뿐인 거고요. 그 후보 중에 고르는 거죠. 실제로 뭐가 될지는. 두 계산 중 그 값이 더 큰 걸로. 그러니까 지금 저 마이너스 극에서는 강제적 환원이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걸 보여주는 계산 과정인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지금 이제 방금은 마이너스 극에 대해서 이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극에서도 이 계산을 고스란히 반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플러스 극에서도 고스란히 이 계산을 반복해서 거기서도 어떤 후보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각 후보들에 대해서 전이가 어떤 걸 고른다? 전이는 항상 어떤 걸 고른다? 더 큰 걸 고른다? 더 작은 걸 고른다? 무조건 더 큰 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반응이다. 그 플러스 극 쪽에서의 반응부터 조금 쉬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